안녕하세요. 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숙의 윤석열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8시경 취재진에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으며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윤석열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공수처를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인력은 관저에 진입해 현재 경호처와 대치 중입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내란숙의 지지자들인 태극기 모독단 수백 명은 관저 인근에서 경호처 힘내라, 경찰은 길을 열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길바닥에 드러눕는 추태를 보이더니만 저럴 땐 진짜 물대포 동원하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날 텐데 말입니다. 윤석열이는 The buck stops here 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명패를 집무실 책상 앞에 놓고 있는데요. 곧 퇴임할 난리면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이 명패의 뜻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정뱅이는 지가 한 행위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는데 지금도 태극기 모독단과 경호처 뒤에 꽁꽁 숨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지가 검찰의 칼을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휘두를 땐 그렇게 범죄자 드립을 쳐대더니 흑상지가 그런 처지에 놓이니 온갖 추잡한 모습을 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조 내란숙에 29만 원도 순순히 체포당했건을 주정뱅이는 지금까지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보아하면 수사관들에게 멧돼지처럼 사지가 들려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대치 상황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의로 저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제기됩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최상목의 침묵 내전 리스크를 방치하는가 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서 경호처 협조를 명령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상 특검 거부권, 재판관 쪼개기 임명권은 행사해도 공수처 경찰대 경호처의 무력 충돌 등 내전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고 침묵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12.3 밤에는 쿠데타가 성공하기를 기도했을 최상목, 이제는 무력 충돌 등 내전으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윤석열의 역전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며 내전 리스크 방치 무책임 눈치 보기는 반드시 법 앞에서 역사 앞에서 처벌받을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담아든 기자회견이든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경고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명령하라 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내란수괴를 키워준 원조에 대해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내란수괴를 벼락출세시켜줘 놓고 오랫동안 망나니 짓을 계속해와도 면직시키긴커녕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추미애까지 잘라내며 끝까지 감싸던 문재인, 그리고 그의 가신들인 친문 수박들에게 있겠습니다. 8년 전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혁명으로 대대적인 개혁과제에 나설 것처럼 보였던 문재인 정권은 하라는 개혁과제엔 손대는 신용만 했을 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현민 같은 쇼 전문가를 내세운 외교국방 퍼포먼스만 보여주다 임기를 마쳤을 뿐이죠. 임기 말 지지율 40%라며 레임덕이 없던 정부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교국방만큼은 잘했다고 선전했지만 결과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남북관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세종대왕 이래 최고의 성군인 것처럼 포장돼서 그러했는지 본인 역시 문재인의 과거 행동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짐작하면서도 어느 정도 과감하게 개혁과제를 실행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착각이었고 유권자들은 실어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실어줬음에도 엄중히 이낙연 일당과 함께 엄중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론 아무 효능감도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으로 소통하는 쇼만 했을 뿐입니다. 실상을 뜯어보면 공약 이행률 18%라는 처참한 성적만 나왔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임기 중반 이후 코로나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웠다라는 웃기는 변명도 하지만 그 기간 이재명이 경기지사 하면서 공약 이행률 95% 이상 달성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공약 이행률 높은 다른 지자체단체장들은 어떻게 설명하고요? 문재인은 시끄러운 일 있으면 지금 체포를 피하려 태극기 모독단과 경호처 뒤에 숨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에서 거론했듯 문재인은 신하 뒤에 숨는 사람, 이 표현이 여기선 아주 적절한 겁니다. 문재인은 나라에 논쟁이 있으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앞장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깊은 뜻, 큰 그림이 있을 것처럼 위장만 했을 뿐 방치만 해두며 세대 갈등, 성별 갈등 등 사회적 갈등만을 키웠고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로 쪼그라들었던 수구 세력을 부활시키는데 크나큰 공헌한 것이었죠. 그렇게 대통령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재인은 이런 내란 사태 와중에 윤석열이 국회 탄핵이 확실시되는 와중에야 뒤늦게
윤석열이란 주어조차 빠진 영혼 없는 입장문이나 숟가락 얹기 식으로 낸다거나 아무런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 새 인사나 SNS에 남겼을 뿐입니다. 여전히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도 국가의 큰 어른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니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고초를 겪는 와중에도 자신의 안전 외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무책임한 리더의 끝판왕 아닙니까? 문재인은 지금 최소한 윤석열을 인사검증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벼락출세시켜줬는지 조국 기사 100만 건 파동까지 일으키며 그렇게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왜 강 건너 불구경만 했는지, 그럼에도 조국과 추미애까지 잇따라 내보내면서 그렇게 2년 임기 보장에 집착했는지, 왜 대선 땐 이재명 발목 잡는 일에만 앞장서며 윤석열이를 뒤로 도우다시피 했는지, 그렇게 코로나로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할 돈 없다고 하면서도 용화대 이전 비용은 왜 그리 신속하게 마련해졌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회고록으로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마땅히 해야죠. 문재인과 함께 윤석열을 무럭무럭 키워준 문핵관 친문수박들 역시 이제 와서 내란 수교에게 뭐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니들 속내는 우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안 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하면서 이재명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왕적 권한을 문재인은 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가요? 촛불을 말아드신 문재인과 친문수박들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의 만행이 터져나오는 와중에도 시민들이 거리에 모이는 게 어려웠습니다. 아무런 개혁과제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도 없었던 것도 모자라 세월호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고 국정농단 속에 박근혜를 멋대로 사면해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마저 얼마나 분노하고 허탈케 했습니까?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와중에도 내가 든 촛불이 재앙이 돼 돌아왔다라는 기억 때문에 거리에 나오길 망설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법 계엄령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잘못된 유산 중 하나가 바로 내란 수교라는 괴물입니다. 향후 출범할 민주정부에선 문재인의 유산들과는 깔끔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일자람을 증명받아 이 자리에 오른 이재명과 약속을 무시하고 기자회견조차 회피하던 문재인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내란 수교에 대한 파면은 물론 최고 형벌로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이 임기 초 하나회를 과감하게 척결한 이후 이런 군부를 동원한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역사의 유물로 남은 것이라 다들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윤석열, 김용현 등 충암파는 이런 미친 행위까지 저질렀던 데는 원조 내란 수계 29만 원에 대한 철저 단죄 아닌 사면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한 바 있고 이것이 수용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항쟁 무력 진압, 그리고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었는데 2년 정도만 형을 살고 밖에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갖고 있던 김대중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얼어붙어있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IT시대를 선제적으로 여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를 그렇게 쉽게 사면해준 것은 일각에선 역사적 화해의 차원이란 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김대중의 크나큰 실책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당시 정권교체와 외연 확장을 위해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이나 50 출신 일부와 손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나마 노태우는 조용하게 여생을 보냈지만 전두환은 그 이후에도 툭하면 언론에 튀어나와 시민들의 혈압을 오르게 했습니다. 전두환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도 측근들과 동행하며 황제 골프를 친다던가 군사반란의 주역들과 호화 파티를 벌였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은 계속 안 내고 버티더니만 말입니다. 당시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이순자는 지 남편이 민주주의 아버지라고까지 하며 5.18 유가족들의 가슴마저 후벼판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두환이 아무런 반성조차 없이 호의호식하며 생을 마감했기에 윤석열, 김용, 충암파 일당을 포함한 내란 세력에게 성공하면 초대박이고 실패해도 처벌 크게 안 받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심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공동 내란 수괴로 먼저 구속 기소된 김용현의 옥중 입장문이 알려졌습니다. 김용현의 변호인인 이하상이 2일 공개한 글에 따르면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해 보상이라고 우겼습니다. 김용현은 더 나아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면모를 규명해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가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는데요. 전에 입장문과도 똑같고 윤석열이가 태극기 모독단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친윤 유튜버의 김용현도 중독된 것인지 그놈의 부정선거 타령은 오지게 해댑니다.
윤석열이나 김용현 일당은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전두환보다 더 잔악한 놈들일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전두환은 집권 당시 민주화 세력에겐 철퇴를 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유화책이라는 당근이라도 건네지 않았습니까? 또 시민들의 눈치라도 보면서 정권 요직에 있는 이들도 과감하게 날리기까지 했었죠. 장영자 금융사기 사건이 터졌을 땐 내각을 거의 전원 물갈이했으며 이순자의 숙부까지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총리를 필두로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 사정라인을 전원 교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패거리들은 이태원 참사가 터져도 최혜병이 순직해도 누굴 교체하는 신용이나 했던가요? 내란 수괴들에겐 어떠한 동정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내란 외환을 획책한 수괴엔 반드시 사형 혹은 무기형에 처해야 하며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내란 선동자들 역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이나 감형 등은 절대 없어야 하며 이후 내란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내는 자들 역시 강력 처벌하는 법안도 만들어 엄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 본보기가 세워져야 다시는 이런 반역자가 나오지 못합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화해니 통합이니 운운하며 사면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나부터 달려가서 그의 주둥이를 꿰매버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구속된다 할지라도 내란에 동참한 국힘이란 위헌 내란 정당이 계속 활개치고 있는 이상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위헌 정당 심판 반드시 할 수밖에 없으며 내란 집단에 대한 확실한 처단만이 해답인 이유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